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또 방법에 대해서는 야당마다 셈법, 해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탄핵밖에 사실상 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밖에 없을까요? 이제? 일단 이 청와대도 특검 수사는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검찰 수사 완전히 거부했고, 그리고 지금 총리 추천 자체도 지금 철회할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청와대는 결국은 탄핵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고, 야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민주당이 탄핵 당론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었는데 민주당도 완전히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야3당의 이제 탄핵 공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탄핵으로 이제 간다 하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총리를 누구로 하느냐? 거기서부터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김병준 내정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이냐? 새로운 사람 뽑겠다니까 청와대는 그건 안 된다.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공조가 확인됐는데 이 총리 문제는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직도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먼저 총리부터 이제 세워놓자, 이제 국회 주도의 총리를 선출하자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탄핵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일단 탄핵에 전념하자, 탄핵에 주력하자 이런 이제 입장이에요. 이것도 빨리 이제 조율이 돼야 될 텐데, 일단 그러나 청와대가 아직 공식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그 정영국 대변인의 그 발언이 일단 그 대통령이 퇴진을 전제로 한 그러한 총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시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책임 총리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청와대의 기류는 완전히 버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수사 거부하고, 특검도 지금 중립적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특검도 지금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중 일이지만 대통령이 이게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이란 말이 굉장히 지금 캥기는데 사실 그 수식어가, 아무튼 그러한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이 총리 문제를 아무리 제안한다 하더라도 아직 공식 철회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야당이 지금 이 총리가 먼저냐 탄핵이 먼저냐 얘기할 게 아니라 탄핵 추진하고, 물론 총리를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추진한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극단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된다 하더라도요, 황교안 총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의 공동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황교안 총리도 탄핵하면 됩니다. 너무 이것까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자,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아직 제3자 뇌물죄는 빠져 있지만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공개가 되면 그건 나중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뇌물죄로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탄핵 사유가 충분하느냐 아느냐, 법조계에서는 일단 차고 넘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대한 법 위반, 부정부패, 뇌물수수, 그리고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경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탄핵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이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가 그럼 확보가 되어 있느냐? 우리 법원에서 지금 각각의 어떤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99% 확신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직권을 남용한 행위 자체는 충분한 어떤 증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탄핵 사유는 이미 지금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사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위는 그렇지만 그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 결정에서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사실 재판관 중에 상당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도 있고 새누리당 추천 의원들도 있고 또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탄핵 결정이든 헌재 결정의 주된 추이를 보면 사실 역사적인 흐름, 국민의 뜻
뜻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예. 한 가지 변수는 그겁니다. 지금 헌재 재판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1월과 3월에 만료가 됩니다. 예. 혹시 이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됐는데 청와대에서 전략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벌석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7명밖에 안 되네. 나머지 7명 중에 2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죠.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탄핵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죠. 2004년도죠. 예. 그때 탄핵을 할 때 부결됐었던. 기각했죠 그때는. 예, 기각.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겁니다. 그 탄핵 사유가 제시된 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지금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거의 상실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헌법기구입니다만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그때는 2004년도죠. 17대 총선 이후에 탄핵 결정을 내렸거든요. 탄핵이 발의된 거는 총선 전이었고 그리고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압도적이라기보다는 판돌이. 이제 뭐 예. 그 과반을 획득했죠. 여소야대가 됐죠.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여대 야소죠 그때는 여대 예. 야소인데 그럴 때 총선 결과를 보고 이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용할 수가 없었죠.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시 민의는 민의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에 있다고 본 것이라서 전 뭐 7명 얘기 계속들 하는데 9명에 6명 통과되기 어려운 거나 7명에서 6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건 일단 국민의 촛불 민심도 있는 것이고 국민적 퇴진 운동도 한편 하면서 이 탄핵을 계속 해 나간다면 저는 너무 이런 것들 걱정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너무 이게 될까 안 될까 지금부터 생각하고 그거는-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따질 필요 없다는 그건 거죠. 민심에 부합하지 않아. 지금 민심은 일단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하야를 것이기 요구하는 때문에 판에. 하야를 예. 요구하고 있고 국민이 맡긴 그 권력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탄핵이 어쩔 수 없이 헌법 테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계산 자체가 국민들을 그렇죠.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런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이 들어와서 비박과 연대하고 일단 비박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박과 야권이 연대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상 탄핵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임 배반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른 범죄 사실은 놔두고더라도 국민의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로 그 브리핑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헌재 결정이 기각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예. 국민들 앞에 어떤 떳떳한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대통령이 바로 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닉슨은 거짓말 때문에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전략을 따지고 지금 야당 지도부 또는 뭐 이렇게 평론하신 분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너무 따지지 말고 그 민심, 그 본심을 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축이 있고 법치주의라는 축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법치주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법치를 제가 부인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법치를 부인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절차 질서만 따지다 보니까 민심과 좀 괴리된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럴 때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충돌한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나치게 평론하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이러한 그 언론에 나온 얘기들만 계속 할 게 아니다. 일단 민심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 새누리당의 비박과 어떻게 연대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여권이든 야권이든 다시 원칙으로 시작한다면 풀리지 않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